안녕하세요. 민석기입니다. 기본 강의가 벌써 2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야 될 것들을 잘 챙기고 최소한의 복습 정도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본 강의 복습 문제 2주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의사표시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의사표시 단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그 법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게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되겠고요. 그 이후의 판례는 이 규정 조문들이 정확하게 외워지고 난 다음에 응용되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보도록 하죠. 자, 의사표시의 하자 및 불일치에 관한 규정은 총 4개로 되어 있고요. 비진이 표시라고 해서 의사 없이 표시를 했을 때 비진이 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는 표시가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효로 하고 있고요.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로 하고 있는데 별다른 말이 없으면 유효를 원칙으로 하는 거고,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면은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일 때 유효, 상대방이 악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는 무효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통정 허위 표시라는 건 가짜 계약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비즈니 표시 때처럼 상대방 입장을 고려해서 뭐 이렇게 유효로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건 무효로 되어 있고, 자, 취소하는 게 아니라 무효라는 걸 주의해서 봐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 발생된다면 취소가 가능하게 두기는 했는데, 사실 이 취소는 그렇게 썩 용이하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잘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취소가 가능하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겠고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거랑 좀 다르게 취소가 가능한데 특별한 요건이 좀 없어요. 그래서 착오 취소는 이게 사실 취소가 좀 어렵고, 사기 강박 취소는 좀 더 용이하게 될 수 있게 특별한 요건 없이 취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기 강박이 있었더라도 유리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마냥 무효는 아니라는 거 주의해 가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제3자 사기 강박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한해서 취소를 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지문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이라고 했는데, 진이가 아니라는 말이 있더라도 일단 표시는 한 거예요. 자, 그럼 원칙적으로 효력이 있다가 놔줘야 되겠죠. 자, 없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감상 비진이 표시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뭔가 잘못된 느낌이 있지만은, 자, 우리나라는 표시가 더 중요하니까 진이가 아니더라도 효력은 있다가 원칙이 되겠고요. 자, 통정어의 표시는 이라고 했는데, 통정어의 표시는 가짜 의사 표시니까 자, 이거 효력이 생길 수 없어야 되는데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뭔가 허위니까 취소가 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 이렇게 느낌으로 풀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무효지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비슷하게 상대방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했다면 하자가 있으니까 취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건 효력이 일단 있고, 그리고 그걸 이제 취소해서 없던 일로 바꾸는 거니까 효력이 아예 발생될 수 없다는 식의 이 무효 표현은 틀린 거죠. 효력이 생길 수 있고, 자, 유리하면 그대로 두고 불리하면 취소해서 무효로 바꾸는, 그래서 이것도 틀린 지문이. 4번 지문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또 나왔네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안에서 취소할 수 있다. 자, 뭔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여기만 체크를 한다 그러면 뭐 틀린 부분이 없어 보이지만, 자, 비진이 표시 같은 경우에는 취소 규정으로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기출된 지문인데, 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처리하게 되어 있지, 무효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지 취소 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틀린 곳을 두 군데에서 조절할 수 있는 문장들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이와 유사한 문제로 5번 지문에 보면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했어요. 제3자 기망이라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라고 하면 이 하나요가 들어가면서 알았을 경우에 취소는 되겠지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알 수 있었을 경우, 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과실인 경우를 말하는데, 알 수 있었을 경우, 알 수 있는 경우, 이 경우가 빠져버리면서 이 하나요 때문에 되어 틀린 지문이 돼버리는, 이게 이제 감정평가사 기출문제에서 나온 틀린 지문 패턴인데, 자, 워낙 조문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 조문에 정확한 암기를 요구하는 문제를 우리 시험도 다른 시험도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 규정은 조문에 대한 철저한 암기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내가 실수를 했다면 실수를 같은 자리에서 반복하지 않도록 잘 점검해 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제3자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부분인데 일단 대분류로 봤을 때 절대적 무효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반사회적 행위, 불공정 법률 행위, 강행규정 위반 같은 절대로 유효가 될 수 없는 형태를 말하고 자, 이것들은 누구에게나 무효 주장이 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소위 상대적 무효라고 분류가 되는 것들은 무효이기는 하지만 선의의 제3자를 상대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상대적 무효라고 분류를 하고요. 자, 어떤 무효든 다 무효를 주장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랑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상대적 무효 구별이 되어줘야 되겠고요. 제가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예요. 통정 허위 표시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동은 아니고 당사자가 의사 표시할 생각도 없이 의사 없이 표시를 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 건데 그럼 이 무효는 소위 상대적 무효가 되겠고요. 자, 이게 상대적 무효라면은 무효라는 건 변하지 않지만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무효지만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무효가 됐다. 자, 라고 하면 이건 사회에서 용납하지 못하는 무효니까 자, 이 무효는 소위 절대적 무효가 되겠죠. 자, 이게 절대적 무효라면은 선의의 제3자가 나오든 누가 나오든 자, 이건 변하지 않는 무효일 거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두 개를 나란히 놓고 보면 그냥 느낌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봤다고 해서 그냥 맞는 지문 또는 틀린 지문 처리하게 되면 하나는 실수를 하게 유도하는 지문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매매계약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는 이게 무효로 바뀌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효는 취소를 해서 무효가 됐고 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소위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에게 나왔죠, 그죠? 자, 중간에 말이 길어진 거 좀 무시를 하시고 자,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무효를 주장하느냐 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자, 문장은 길어졌지만 필요한 것만 찾아보면 사기 강박으로 인한 무효는 상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받겠습니다. 자, 법조문 표현대로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나오던 또는 조금의 해석을 통해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나오던 또 약간 사례화해서 매매계약에 또는 뭐 매도인이 매수인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자, 필요한 문장을 선별해내는 연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지문입니다. 자, 가장매매 매수인 가장매매라고 하면 이제 허위 표시로 인한 가짜 매매를 말하는 거겠죠. 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가 생겼는데 자, 그러면 선의의 제3자는 이 가장매매가 무효더라도 자,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말은 완전히 바뀌기는 했는데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1번 지문이라든가 또는 3번 지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해석하면 무효 주장을 못하게 해서 그 제3자가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갖게 만드는 효과를 일으키는 거니까 이렇게 말을 바꿔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심하실 것은 똑같이 가장매매라고 나왔으면 이제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되게 될 텐데요. 자,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득한 선의의 제3자 여기까지는 똑같네요. 그런데 자, 아까 선의의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문장이었는데 이번에는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싫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장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겠다라고 하는데 자, 이건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자, 선의의 제3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효가 유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이 금지시킨 것은 자, 첫 번째 문장에서 보시죠. 선의의 제3자에게 자, 수업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에게라는 말 중요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하게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사항만 있고 선의의 제3자가 지금 무효를 주장해서 스스로 취득할 수 있었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면서 내가 이걸 무효라는 걸 알았더라면 여기 개입하기 싫었었다
라고 무효를 주장하는 건 금지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하는 거였다면은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지문이. 하지만 선의의 제3자는 이렇게 나오면 무효를 주장해도 되는 겁니다. 자, 무효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못할 이유가 없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5번 지문도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가지고 자, 틀린 지문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의 지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착오 취소에서 입증 책임에 관한 주제가 되겠는데요. 입증 책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재판에서 증거를 내는 행동을 입증 책임이라고 하게 됩니다. 착오 취소에서는 입증 책임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인 무효 취소 소송에서는 이 취소를 하려는 자, 착오에서는 이 표의자가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표의자가 취소하려는 자랑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재판을 하려다 보니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하고 시작하게 되겠고요. 하지만 그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자, 이 부분은 표의자에게 입증을 시키면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또 이 상대방을 다른 말로 하면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되겠죠. 그죠? 네,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은 개념이 되겠고요. 자, 이 사람에게 입증을 시켜야지 그래야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을 엄격하게 밝혀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효 취소 소송에서는 무효나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거의 모든 요건을 다 입증하게 하는데 착오 취소에서는 중요 부분은 취소를 하려는 표의자에게 필요한 증거니까 표의자 입증, 취소하려는 자 입증이 되겠고 이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면 취소를 못하게 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 입증으로 되어 있다는 거 구별이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유사 용어들이 이렇게 변형돼서 나올 때 풀 수 있도록 용어에 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죠. 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취소로 인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그 취소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취소를 통해서 무효를 주장하는 그래서 법률행위 효과를 뒤바꾸고 싶은 사람이 그 증거를 입증을 하면서 주장을 해야 되는 게 민법의 기본 원칙이고 다른 단어는 이렇게만 해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지문이 꼭 착오나 뭐 이런 곳에 아니라 불공정 법률행위나 비진입 표시, 허위 표시에서 나오더라도 그러더라도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 원리로 해주시고 자, 이번에 착오 취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데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다. 자, 이게 입증되면 취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착오의 의사표시를 한 자, 자, 의사표시를 한 자를 좀 다른 말로 쓰면 표의자가 되겠고 이 사람이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 두 개 지문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1번 지문은 일반적인 형태로 써 있고 2번 지문은 착오 취소에 국한해서 쓴 건데 취소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자, 의사표시를 한 자가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말만 바뀌었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번에 착오 취소에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표의자에게 큰 과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의무는 이걸 취소를 하려는 자에게 입증을 시키면 취소를 하려는 자가 표의자란 말이죠. 자, 그러면 스스로 자신의 중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하려고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 이건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하려는 자가 아니라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해야 되겠고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 착오 취소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또 나왔네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입니다. 의무는 상대방이 입증한다고 했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입증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가 지문이 되겠고요. 자, 여기 비슷한 표현으로 써있기 때문에 하려는 자, 저지하려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눈에 익어서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표현이 달라져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리가 돼줘야 되겠고요. 5번입니다. 착오 취소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분 또 나왔네요.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분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해라. 또 새로운 표현이 나왔는데 자, 효력을 부인하려면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그 말은 이퀄 취소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라는 사람은 취소를 하려는 자를 말하는데 아까 위의 지문에서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하려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었죠. 자, 그러니까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3번과 5번 지문은 다시 또 똑같은 내용의 지문이 되는데 표현이 좀 다르죠. 그리고
되려 이 4번에 있는 저지라는 표현과 5번에 있는 이 부인이라는 표현이 느낌이 비슷해서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 목적어를 보시면 취소를 저지하는 것은 취소를 못하게 해서 법률행위의 효력을 유효로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반대로 자, 이 5번 질문에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즉 법률행위를 부인하는 거지, 자, 취소를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취소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효력을 부인하려는 자는 취소를 하려는 자가 되는 겁니다.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네, 도달주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없을 때에는 의사결정만 완벽하게 하면 소위 표백주의라고 해서 효력이 발생되겠고,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의 뭐 피해라든가 신뢰를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이 내용을 모르는 상태로 효력 생기면 안 되니까 도달주의 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도달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정을 할 때 객관적 수령이라든가 또는 요지의 개념이 아니라 요지 가능성, 가능성이란 말이 중요한데요. 자, 실제로 읽어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가능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읽었더라도 읽을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 그러면 도달로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의도적으로 읽지 않아가지고 효력이 안 생기게 방어하는 이 현상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지 가능성으로 운영된다는 거 정확하게 해두시고요. 자, 도달의 효과를 보시면 의사표시가 도달된 후에는 효과가 이제 생겼으니까 도달 후 확인하시고, 자, 이제 철회가 안 될 겁니다. 함부로 철회하면 상대방이 곤란해지기 때문에 철회는 도달 전까지만 가능할 거고, 도달된 후에 신뢰가 생기고 난 후에 효력 생기고 난 후에는 철회가 안 되겠습니다. 자, 의사표시가 불착,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연착, 늦게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효력이 안 생기거나 늦게 생길 텐데, 그러면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안 생기는 거니까, 네, 표의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안 생기는 거니까 그 불이익, 불편함은 표의자가 부담을 하게 되겠죠. 그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이 불편함을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달 여부는 표의자가 입증 책임 부담하는데, 자,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자, 이건 자,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못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도달이 됐는지는 보내는 사람이 입증을 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입증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표의자가 편지를 발송할 때부터 나중에 논란이 될 의사표시는 증거가 남는 등기나 내용 증명 우편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했다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다. 자, 근데 발송 후에 이런 사망이나 제한 능력이 벌어지는 것은 완벽한 의사표시가 날아간 이후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고, 그럼 이 의사표시는 그냥 효력이 발생되는 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출제를 상당히 많이 하는 부분이에요. 정확하게 잘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예요. 자, 일단 있는도 체크는 좀 해두셔야 되겠고요.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안 때의 효력이 발생된다. 자, 그럴싸해 보이지만 틀린 지문입니다. 자, 안 때가 아니죠. 그죠? 자, 안 때였으면 요지설이 됐을 텐데, 안 때가 아니라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가 됐대. 소위 요지 가능성설로 판단을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읽어줘야 되겠고, 자, 이게 보기보다는 의외로 자주 나오는 실제 기출문제고, 작년에 2군데나 다른 시험에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지와 요지 가능성의 구별을 하기를 교수님들은 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출제도 해요. 2번 질문에 의사표시 수령자가 정당한 서의 없이 수령을 거절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받지 않은 거예요. 읽지도 않았겠죠. 안 받았으니까. 하지만 읽을 수 있었는데 스스로 수령을 거절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건 도달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요지 가능성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알 수 있으면 되고, 알 수만 있으면 실제로 안 받았더라도 도달로 쳐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 1번 지문은 판례는 아니고 2번 지문은 판례이긴 한데, 이 두 개의 예시 문장을 이용해서 요지 가능성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정확하게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도 좀 응용 지문인데 해보면 보통 우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발송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것으로 말을 하려면 요지 가능성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우편물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도달이, 즉 요지 가능성이 확인되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는 안 되겠고, 만약 이 우편물이 보통 우편이 아니라 등기나 내용 증명이라면 반송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도 누군가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기껏해야 우체부가 우체통에 넣어두고 가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지 가능성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달 추정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에는 보통 우편인지 등기인지 내용 증명인지 이 부분을 키워드로 좀 쓰셔야 되겠는데 초기 학습하실 때에는 왜 보통 우편하고 등기 내용 증명이 취급이 다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번에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에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에는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 없다 했는데 자, 의사표시를 발송을 한 후라고 해도 발송된 후지 도달 후가 아니죠. 여기 보면 도달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달 전. 자, 그러면 도달 후에 철회가 안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여기서 발송 후 얘기는 몰라도 그만인 거고요. 도달 전을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도달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 도달 전이라면 처리를 할 수 있다가 돼야 되겠네요. 틀린 질문이 되겠네요. 네, 5번 질문입니다. 자,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표의자가 사망했다. 자, 이번에는 발송한 후에 사망했다. 이게 중요한 거네요. 자, 발송한 후에 사망했다. 그러면은 발송할 때까지만 해도 멀쩡히 살아 있었다는 거고 이 의사표시는 하자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사망이 영향을 안 미치는 거니까 효력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효력은 그냥 발생이 되는 거고요. 죽었다는 게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틀린 질문이 되겠고 자, O지문으로든 X지문으로든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문이니까 완벽하게 숙지를 해주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만이라도 좀 복습을 철저하게 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 4월달 정도까지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거나 키워드 암기 쪽에 너무 치중하시기보다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키워드는 또 차차 외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외우지 않아도 굳이 할 수 있는 게 꽤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힘으로 돌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험에 나올 문제를 예측해서 또 찍어서라도 합격을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법 잘 찍어요. 그러니까 석기시대 화이팅! 여러분들도 합격을 향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